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의 서한문 대표입니다. 오늘도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23년 초반부터 전위측정기 질문들이 급격하게 좀 많이 이렇게 주시는데 겨울 동안은 야외에서 인체 전압을 측정하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어신 전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볼트가 인체 전압 볼트를 측정을 하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한 4월달 23년 4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왜 야외에 갔는데 인체 전압이 거의 신발을 신고 절연이 된 상태인데도 왜 0이 나옵니까? 측정기 잘못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좀 빨리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나왔고요. 지금 측정하고 있는 환경은 제 오른쪽은 보시는 우리 영상 시청자분들은 왼쪽에 학교하고 또 아파트촌이 있고요. 가까운 도로가 있고 또 이쪽은 산책로가 있고 저 아래쪽은 이제 안산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공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경관 조명이 이렇게 바닥에 촘촘하게 깔려 있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경관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산책하실 때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변에 전기적인 간섭 전자파가 없는 환경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쪽을 파트를 골랐고요. 또 이쪽이 바닥에 담배라든지 침을 뱉어 놓았다든지 또 반려견 분비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저쪽 파트는 왠지 담배꽁초가 이런 저 앞쪽에 30여 개가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급히 장소를 또 옮겼는데 사실은 어제 리허설은 주변에 전자파 간섭이 있는 곳에서 리허설을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나중에 비교 측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체 전압인데, 인체 전압은 이래 야외에서 전압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위 측정기, 어싱 측정기를 가지고 인체 전압을 측정하는 장소는 원래 실내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실내가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 전압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거리두기 하면 또 떨어졌다가 어싱하면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외 야외에서는 인체 전압의 편차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을 정도의 편차가 생깁니다. 어싱을 하고 난 뒤에도 어싱 전하고 그래서 저항 모드에서 측정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체 전압을 올리는 가장 큰 요소가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들어가면 전기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체 전압이 올라가게 돼 있죠. 강원도 산골이나 경상남도 지리산 아래 저쪽에 흙집을 짓고 살지 않는 한은 인체 전압은 실내에서는 올라가게 됩니다. 야외에 나오면 그런 전자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자파 측정을 먼저 저주파의 자기장, 전기장, 우리 통신하는 중계기, 전파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전자파적인 어떤 간섭 요인이 없는지를 한번 베이스를 한번 보고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로등이 있고 또 경관 조명이 있고 변압기가 있고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향이 없는 자리를 지금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 전압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저같이 말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동작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측정하러 오기 전에 자동차를 몇십 분 운전해가지고 잠깐 자동차를 운전했느냐 오랫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의 전자파가 많이 흡수된 상태냐 그런 부분들도 또 차이가 있어요. 또 저희가 피부의 어떤 전도성, 민감도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인체 전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제 인체 자체의 어떤 그 생체 활동, 생리작용, 뭐 심장이 뛴다든지 또는 혈액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불어오는 바람, 또 바람 자체에 주변에 있는 전기장 에너지가 지나가면서 센서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지금 오늘은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을 흔든다든지 이 솜털을 흔든다든지 했을 때도 미세한 그 전기장의 변화를 측정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자파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은 정말 미세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퍼센트로 따지기는 힘든데 거의 뭐 99%가 전자파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1% 정도 차지한다 하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그러나 미세하게 수치 변화는 일으킬 수 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어떤 것은 0이 되고 어떤 것은 0이 안 될 수도 있고. 측정기 한번 보실까요? 전기 측정기로 오늘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비교할 수 있는 일반용 측정기, 저희들이 항상 쓰는 ZT100, 전문가용으로 쓰는 ZT102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반용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0이 나오는 것도 전문가용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위를 볼트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모드를 전문가용은 밀리볼트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0.1 밀리볼트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용 측정기는 실제 0.1 밀리볼트를 측정을 해도 디스플레이를 그냥 볼트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0 밑으로 들어가면 0.1이 돼 있을 수도 있고 0.2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방법, 또 측정기마다의 분해능, 또 정확도, 주파수 측정 범위에 따라서 비슷하게 생기더라도 측정값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측정기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측정을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70억 인구가 다 다르듯이 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오늘 측정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측정을 한다 그래도 1년 내내 측정을 하면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고정적이지 않다. 고정돼야 된다. 숫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될까요? 우리가 전자파 측정을, 전자파가 인체 전압을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주파의 자기장, 전기장이 인체 전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RF라고 얘기를 하죠. 측정기로 RF, 이렇게 통신 중계기,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은 인체 전압을 올리는 작용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저주파, 전기장, 자기장이 엄청 강하죠. 그 인체 전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나 야외를 나오면 RF,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주파, 전기장, 자기장이 없죠. 그래서 인체 전압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억신 측정을 위해서 인체 전압을 측정하실 때 측정 위치에 자동차를 타고 금방 도착했느냐, 또 좀 도착하셔서 좀 시간이 지났느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도착해서 자동차에서 전자파를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수치가 처음에 조금 높아요. 그런데 뭐 한 5분, 10분, 뭐 20분 있으면 이제 거의 주변과 동화가 되는 상태. 지금 이렇게 그 신발을, 저런 신발을 신고 있어도 호흡으로, 피부로 간접적인 어싱이 됩니다. 이 지금 공기 자체가 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도 밑에 이 층이 있는 공기, 위층이 있는 공기 다 달라요. 그래서 측정기 단자를 들었을 때 좀 다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었느냐, 또 그 상태에서 피부의 전도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간접적인 어싱 효과로 인해서 인체 전압이 떨어지는 율이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차에 내려서 바로 와서 측정을 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산책하고 인체의 피부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체내 피부 조직하고 체내하고의 또 전압차가 또 발생을 해요. 또 우리 그 인체의 각 신체 부위마다의 장기의 위치, 또 지방이 많은지 또는 근육이 많은지 또 그런 위치별로의 또 전압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보통 손 잡고 이렇게 측정하는데, 손을 잡으면 여기만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산책하고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이런 어싱에 관련된 연구 결과 자료들은 다 미국의 NCBI라고 우리가 약칭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NCBI 그 입력을 하시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이게 제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온라인 도서관 같은 겁니다. 이쪽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맨발 걷기 자료가 아니고 실내에서 킨 어싱 패드에 잠옷을 입고 누워서 어싱 효과가 어떻게 미치느냐, 통증 감소 또는 멜라토닌 수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 자료들을 이제 공개해놓은 공식 미국 정부 사이트인데, 이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 측정기가 뭐 이런 일반인용 측정기가 아니죠. 그 동시에 인체 여러 부위를 측정을 해서 어싱 전후의 변화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연구를 보면 인체를 전부 다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호일을 싸기 전에 인체 전도도와 호일을 싸고 난 뒤에 인체 전도도, 뭐 이런 어싱 연구 결과들도 올라와 있어요. 참 재밌는 결과들이 많은데, 대부분 실내의 어떤 전기 시스템, 통신 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에 의해서 인체의 전압이 올라가고 인체가 교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싱이 어떤 효과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어싱 책에 나오는 그 미국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단이 1년 동안 어싱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한 결과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고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자, 지금 측정하는 단자를 잡은 부위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지, 몸 전체가 동일한 전압은 아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뭐 그 상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ZT100 이제 AC를 바로 맞출 수 있죠. 자, 그 어싱할 때는 교류 볼트 측정과 저항 모드 측정 두 가지만 합니다. 나머지 기능은 일반적인 멀티테스트 기능이고요. 자, 전문가용으로 소개를 하는 ZT102, 요거는 이제 한 칸 돌리면 직류와 교류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직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란 버튼을 눌러서 AC로 바꿔주시고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포켓에 넣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측정기인데, 이거는 AC 볼트라고 또 명칭이 되어 있죠. 이렇게 숫자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요걸 했는데, 민감도도 우리 ZT100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보니까 똑같이 단자들은 비슷한 위치에 다 꼽아도 두었습니다. 자, 측정을 하실 때 한번 또 유의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단자가 1cm, 1.5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단자가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로션을 바르고 왔다든지 또는 보관할 때 다른 이물질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측정할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ZT100
그걸 한번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잡아보면 0.001V 나옵니다. 제가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죠. 자, 움직인다는 미세한 손의 떨림도 있어요. 제가 이 손을, 왼손을 뭐 이렇게 움직여도 이 오른손에 그 떨림이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멈춤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계속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떨리죠. 자, 0이 나옵니다. 자, 이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측정 단자를 잡는 순간에 접지가 됩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시면 검은 단자를 땅에 이렇게 접촉을 시켜 놓고 이 측정기가 서로 미세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측정 단자를 잡는 순간에 내 몸이 접지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 접지가 맨발 접지 같이 또는 어싱 제품을 사용한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접지는 아니더라도 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실제 인체 전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측정을 하면 측정 단자를 잡아야 되는데 측정 단자의 기준선은 땅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는 순간 미세하게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하면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버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위 측정 결과가 측정기를 잡았을 때 0.1이 나왔다, 1V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는 0.1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기를 이용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 실제 우리의 전압보다는 측정을 하는 순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0V가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이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온 지가 벌써 한 20분이 넘었습니다. 30분. 그 사이에 여러 번 리허설을 또 했고, 처음에 오자마자 측정했을 때는 0.006 막 이렇게 나왔어요. 0.006 정도. 그러면 0.006은 이제 6mV라는 얘기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0.000이 나왔던데 지금은 실제 0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0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전문가용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전문가용은 센스가 더 민감도가 좋아가지고 제가 자꾸 움직이면은 더 숨을 좀 멈추고 있었어요, 방금. 자, 이때 0이 나올 때는 제가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자, 지금 두 측정기가 다 0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문가용의 기능에 있는 밀리볼트를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역시 한번 돌리면 DC가 나오니까 눌러서 AC로 맞춰서 이제 한번 손도 움직이질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를 않고 숨도 한번 멈춰서 아까 같이 그냥 볼트로 측정했을 때 같이 0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숫자 잘 나옵니까?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숫자는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움직이지 않죠. 제가 그 손 떨림을 최소화를 하고 했을 때 0.6mV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밀리볼트로 측정했을 때는 0mV가 나오지를 거의 않습니다. 자, 이때 측정기가 고장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한번 야외에서 이때 측정기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한번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단자 바로 옆에 한번 꼽아 보세요, 같이. 그러면 0mV 나와요. 맞죠? 우리 대답해줘도 네. 좋다. 지금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떨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측정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자, 시간이 좀 지나면 꼽혀 있는 자리에 약간 이격도 생기고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수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다시 한번 꾹 뽑아볼게요. 자, 0mV 나옵니다. 꽉 안 꼽으면 또 얘가 자연적으로 흔들려요. 방금 같이 두 사람이 지나갔거든. 흔들립니다. 또 차가 지금 또 지나가고 있어요. 미세한 땅의 흐름에도 이 친구는 측정을 해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계속 차가 지나가니까 계속 또 그 수치를 읽어요. 이 측정기는 조금만 흔들려도 전기장 성분들이 곳곳에 미세한 성분들을 싹 읽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오갑니다. 자, 자, 지금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측정기 민감도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다. 자, 숫자창이 잘 안 나오더라도 우리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촬영 장비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안 움직이면은 0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움직이면서 약간 몸을 막 움직이고 말을 막 크게 하고 그러면 또 영향을 받아요. 또 저기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0mV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작은 흐름에도,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용 측정기도 한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역시 0V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뭐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측정기도 자, 이때 흙이 묻어 있거나 뭐 화장품이 묻어 있거나 피부에 땀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때 측정하면 또 결과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측정기 설명서에. 저희들도 측정기 제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도 늘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문점이 생기고 왜 그럴까 하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라고 어떻게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된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이상한 뭐 측정 수치가 왜 왔다 갔다 해, 뭐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측정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만 인식을 해주셔도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바뀝니다. 측정기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아니라, 이 환경이 좋구나 안 좋구나, 내가 측정 방법이 잘못됐구나,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떨림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겠죠. 자, 가능하면은 안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0V 나오죠. 자, 지금은 제가 여기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0V 나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이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0V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막 수치가 왔다 갔다, 당연히 수치가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어때 가만히 안 움직이고 들고 있으면 또 0이 되더라. 또 당연한 거예요. 움직임이 있으면은 미세한 전기장의 입자를 건드리면서 지나갑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나도 모르게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자체가 이 앞쪽을 지나가면서 센싱을 해버려요. 여기 있던 미세한 전기장 입자가 지나가면서 이걸 건드리고 가면 왔다 갔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자, 저희들이 이거 좀 청소를 좀 하고, 여기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또 센싱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항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류 모드 설명하고, 저항 모드는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저항 모드에서 더 센서가 더 민감해져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데도 왔다 갔다 해요, 수치가.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겠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잘못됐나, 이 측정기가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두 개를 같이 꼽아서 0이 나오면 되겠다. 그런데 이 측정기가 단자가 길다 그러면 검은 단자를 여기 꼽아 놓고 빨간 단자를 저쪽에 꼽아 놓으면 전위차가 0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 밑에도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있는 땅하고 전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땅의 성분도 다르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저기는 낙엽이 계속 내려앉아서 땅의 성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할 때 멀리 이렇게 비교하면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류 전압으로 같이 꼽아서 0이 나오면 정상이다. 측정기 자체적으로 이거 잘 한번 봐주세요. 제가 크로스 하라 그랬어요. 크로스. 근데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0이 나오면 되는데, 이게 또 바람이 막 흔들리고 뭐 하면은 또 0이 아니고 1 왔다 갔다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꼭 눌러서요. 그러면 막 흔들려도 측정 단자끼리는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이러면 측정기 정상이에요. 측정하다가 수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럼 다 정상이에요. 자, 교류, 이제, 저항 모드는 특히 민감해요.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X자로 가지고 있어도 지금 0.3, 2, 1, 뭐, 5, 5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흔들리니까 그래요. 제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미세하게 흔들리죠. 비교 측정기를 보면, 꾹 크로스해서 꾹 눌러서 가능하면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되면 0.1옴. 자, 센서가 민감할수록 더더욱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꼽아볼까요, 같이? 쭉 꼽으면 손을 딱 빼면은 122kΩ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거리를 쭉 넣어보면 117kΩ,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수치가 거리가 멀어지면 원래 수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어떤 경우는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바닥에 습기 여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130 이렇게 올라가던 부분들은 자기 혼자 뭐라 그럴까, 측정기가 자기 혼자 어떤 계산을 정렬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측정, 저항 모드에서는 가만히 두고 있어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저항을 측정할 때, 뭐 이게 시험 실내에 어떤 첨단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흙과 흙 사이를 지나가는 전기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빨리 갔다가 장애를 받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모드에서는 수치가 왜 딱 고정이 안 돼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지금은 또 0ohm이 나오죠, 저항 모드에서. 근데 조금 또 0.1ohm으로 갔다가 이게 또 그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수치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공기 흐름도 없고 지나다니시는 분도 없고 뭐 차도 지금 거의 잘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 측정기도 뭐 9kΩ에서 100 뭐 4, 50kΩ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비슷한 곳에 이렇게 꼽아보면 뭐 비슷한 정도의 그 저항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0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도 50이 나와야 된다,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전문가용 측정기도 한번 볼까요? 뭐 흙을 좀 털어낸다고 다 털어냈는데 한번 보시면 전문가용 측정기는 0.1옴 0으로 안 떨어지죠. 조금 더 민감도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 로타리 스위치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딱 접점이 딱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미세 조정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0옴으로 떨어졌죠. 자, 지금은 또 인체의 어떤 피부 쪽에 그 저항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비슷한 위치에 놓아보죠. 약간 수치가 다른 측정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민감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할까요? 좀 민감도 뭐 분의 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아까 4, 50 나왔던 곳에는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약간 옆에만 꽂아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수치들이. 지금은 제일 낮은 곳인데요, 수치가. 네. 교류 모드와 저항 모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교류 모드는 주변 환경, 바람, 떨림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항 모드는 주변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측정을 할 때 측정 단자를 이렇게 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숫자가 막 변합니다.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떨림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사격할 때 그러잖아요. 딱 거청을 해서 이 방아쇠를 당길 때는 이 폐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 인체 전체가 떨리게 되면 총구가 떨려서 제대로 된 관역에 총을 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측정기도 들고 있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꽂고 있어도 계속 움직입니다. 자, 땅에 꼽아 놓더라도 고정시켜 놨어, 집게로 물려놨다 하더라도 아주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서 말을 해서 음이 진동이 돼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 0이면 0은 무조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측정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인체 전압이 야외에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측정이 되더라도 0.1V, 0.001V, 0.003V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신구도 뭐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땅 상태에 따라서. 자,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또 조그만한 자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측정하면 또 막 지금 자세가 어정쩡해서 막 흔들리는데, 잠깐 앉아 볼게요. 측정기도 움직이지 않도록. 자, 앉으면 좀 안정이 되죠. 0.001V. 그럼 1mV란 얘기죠. 2. 자, 맨발로 하면 0mV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0은 아닐 수 있다. 전문가용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보면 0
어싱 후에 지금 0V죠. 자, 0V. 근데 또 움직이면 또 그 수치가 변합니다. 자, 밀리볼트로 한번 볼게요. AC로 전환을 하고. 자, 볼트로 측정했을 때 0V가 나왔지만 밀리볼트로 측정하면 0V가 아니에요. 0.45V 정도. 어싱을 하고 있음에도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0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어떤 이전 전압에서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나는 막 0을 해야 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측정기마다 0이 나오는데 더 좋은 측정기로 측정하면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0 그렇게 하지 않다. 아, 지금 전압보다 내가 낮아지고 있구나. 0에 가깝게 가고 있구나. 이 자리에서 있을 때 그냥 가깝게 가고 있구나. 내가 왼발 어싱을 또 실내에서 어싱 용품을 사용한 어싱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전자파에 노출돼서 인체가 인체 전압이 높은 거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밀리볼트로 측정해서 0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발 떼는 순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전체 전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싱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측정하는 게 제가 여기를 측정한다 그랬지 다른 데 측정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인체 내부의 전압은 또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꼭 측정기로 0은 아니다. 0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전문가용 측정기로 측정하면 일반 측정기로 0이 나오더라도 1 이하 디스플레이를 하지를 못하니까 0.5mV가 나오면 그냥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무 밑에서 간단히 이제 교류 모드로 측정을 해봅니다. 거의 0V 나옵니다. 숫자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 이때도 실제 0V가 아니라 0.45mV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인제는 인식을 좀 하시겠죠? 끝으로 아까 측정기를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측정기, 그 다음에 전문가가 쓰는 측정기, 분해능 정확도 이런 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밀리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용 측정기를 원하시면은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을 저희들이 막 나서서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측정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뭐 약간 주변 환경이 너무 측정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숫자 변화도 심하고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어싱 관리하시는데 더 어려워요. 지금 어싱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잘 되는구나 좀 덜 되는구나, 여기는 인체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자파가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러나 나는 전문적으로 인체 전압 야외나 실내에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ZT102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리고 또 설명 안내를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립니다.